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 안 하고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자가 얼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7억의 전세가 껴있다 그러면 7억은 무이자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3억이라고 하면 80%면은 10억 넘는데 그래서 이 8억에 대한 나머지 2억 얼마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애 최초 대출. 그렇게 하면 2억대로 서울 신축 아파트 13억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아,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부동산 공부하던 얘기 했었는데 네. 발로 부동산을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13년부터? 2013년부터 네네. 임장을 시작했어요. 첫 집을 마련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집을 마련하고 나는 이 집에 평생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마이너스 옵션으로 이제 주택을 받아서 돈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옵션으로 콘크리트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더 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 같은 생각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더 예쁘게. 더 예쁘게 꾸며서 돈을 들여서 더 예쁘게 꾸며서 내 취향대로 만들어야지 하는 분들이 마이너스 옵션을 마업을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돈을 아껴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또 막상 첫 집이고 하니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또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집을 마련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집에 평생 살아야지 생각하고 집을 예쁘게 꾸몄는데 보니까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옆집은 왜 더 비싸지? 옆집은 왜 비싸고 아래층 1층은 왜 싸고 막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집을 전세 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전세 주면 전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궁금증이 시작되고 저 동네는 얼마고 이런 궁금증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집을 갖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집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눈이 뜨였네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서핑을 하잖아요. 그 파도를 타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이 해변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직접 타니까 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굉장히 막 부동산 아카데미가 많다거나 거의 없었어. 어떤 거였냐면 저도 이제 처음 부동산을 이제 청약 말고는 경매로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 때가 교대역에서 많죠. 경매 강의들 네, 근데 너무 많죠. 그 경매도 뭐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 같은 분이 저한테 재군이라 그랬어요. 재군. 뭐 제가 또 제일 어렸으니까 그때는 뭐 경매하시는 분들이 뭐 50대 막 이런 분들이어서 제가 그때 30대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재군 총무를 하게나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를 처음 공부를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경매를 공부를 하는데 뭐 권리 분석이랑 이런 거 뭐 배우면 하겠어요. 뭐 이해는 되는데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영진에서 나온 지도가 있어요. 수도권 영진 지도 전도라고 책자로 A4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3번을 갈아치우면서 똑같은 계정판들을 3번을 갈아치우면서 백팩에 메고 이제 출근하고 이제 퇴근할 때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그 아이 키우면서 임장을 진짜 많이 갔어요. 정말 많이 갔고 전업 임장하는 사람처럼 다니셨죠? 그렇죠. 제가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임장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녁 임장을 하면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아파트 자체가 외벽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임장이 되게 좋은데 주말을 오롯이 또 제가 뭐 토요일 일요일 임장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제가 그때 인천에서 공무원 했었는데 서울로 인사교류 신청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인사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하는데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었던 거죠. 교체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1대1로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근데 마침 제 1회 그 일종의 반일제 공무원, 파트타임 공무원을 뽑았어요.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규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새로 그러면 새로 또 보신 거예요? 새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째
하다 보니까 경쟁을 좀 덜했겠죠.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시 파트타임 공무원으로 2시면 끝나. 2시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다시 봐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2시에 끝나니까 최적의 환경이잖아요. 2시부터 네. 6시까지 임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임장 공부를 하려고 멀쩡한 공무원을 때려치고 파트타임 공무원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려치기 무서우니까 근무를 하면서 시험을 봤죠.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정말 만삭이었을 때 서울시 네. 그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원피스 입고 네. 그러니까 만삭일 때 공부하고 만삭일 때 임장 가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와서도 그때가 2014년, 15년, 16년 뭐 이럴 때였는데 너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싶으면 저는 못하겠어. 근데 되면 또 할걸? 그렇긴 하지. 또 되면 해. 그래서 와 진짜 다시 돌아보니까 미쳤다 진짜 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고 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던 네. 거죠. 만들어서 이제 그 임장을 약간 마이크로 임장, 네. 동네 임장을 이제 두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어서 간 거죠. 예를 들면 송파를 간다 하면 잠실권역 한 번, 그다음 송파 중부 한 번, 그다음 위례 한 번 이런 식으로 끊어서 네. 이제 임장을 가니까 2시간, 3시간 안에 임장이 다 됐던 거죠. 그래서 백팩을 메고 가서 경기권 갈 때는 예를 들면 의왕이에요. 의왕이면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입지강이 당연히 없고 네. 뭐 프로테크도 없잖아요. 앱도 네. 없어요. 아예 없었죠. 없어요. 호객노노도 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건 뭐예요? 그럼 뭐 포도원 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네. 뭐 이제 철거를 할 거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입주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봐서 이제 다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부동산 앞쪽으로 나와서 그 쪼그리고 앉아서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구역을 이렇게 그 네임펜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지도에 계속 해가면서 일종의 제가 지금 부자지도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한 장 지도를 그 영진 지도 책자에다가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장을 지금까지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벌써 몇 년 된 거죠? 한 10년 됐나? 10년 넘었죠. 근데 프롭테크 앱이 나오면서 특히 네. 아실이 나오면서 네. 제가 아실 나오기 전에는 이제 부자지도가 짱이었어요. 한 장에다가 구역이랑 뭐 진행 단계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진짜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에게 신세계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만 보기 아까워서 또 공유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발로 공부했어요. 진짜 다 다니면서. 근데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도 안에 쌓이는 그 일종의 단권화였어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단권화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공무원 공부하면서 뭐 단권화하고 이렇게 압축하고 그리고 네. 막 공부할 때도 부동산 공부할 때도 잘 안 외워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서수정 미오 이런 거. 분당, 야탑, 임해, 서현, 순회, 정자, 뭐 미금, 오리, 야, 이서수정, 네. 미호 이런 거를 그냥 막 강제 인풋하면서 네. 익숙해질 때까지. 되게 재미없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모든 지역에 살아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사도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네. 유리했어요. 동부, 서부, 남부 뭐 다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 살아본 데. 맞아요. 되게 유리했고 만약에 분당처럼 안 살아본데 조금 낯선 곳을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일단 강제 인풋을 조금 해서 억지로 친숙해진 다음에 좀 돌고 이런 과정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백팩 메고 정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유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그 만삭인 몸으로 또 멀쩡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시 시험 보고 이런 걸 다 오케이 했어요? 저희 남편은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모든 걸 지원해주고 뭐 이런 분인데 제가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진짜 아직도 건강한데 제가 출산 전날 제가 그때 공무원 그 상계동의 공무원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네. 수락산에 거의 정상까지 출산 전날. 전날. 그게 돼요? 수락산 되게 험한데? 수락산에. 출산 전날 이제 올라가서 아직까지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기 낳고. 이야, 아기 낳고 다음날 임장가고? 막 그러고 그래서 네. 굉장히 뭐 다행히 또 건강하고
뭐 건강에 맞춰주니까 또 열심히 하고 또 남편도 뭐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공무원 그만둘 때도 그만두고 나서 신랑 나 그만뒀어. 얘기. 아 사전에 이야기 안 하고 공지 안 하고 네 바빠서 그만뒀어. 근데 그건 뭐 다른 수입이 있을 때 그만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건 뭐 이해하지. 근데 제가 되게 어렵게 공무원이 됐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렵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신랑이 되게 뒷바라지 많이 했었거든요. 결혼하고서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랬었는데 고시 공부하듯이 하셨구나 공무원 시험. 맞아요. 그래서 미안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부동산 공부 걸어다니면서 했어요. 그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던 거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였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알던 제가 오빠였어요? 20살 때부터 20살 때 남편이 이제 서울에 그 대학교 오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빠 동생으로 만나서 그랬죠. 그럼 연애 처음 해보고 결혼한 거예요, 설마? 거의 그래요. 너무 억울해. 그렇구나. 근데 그때 몰랐고 연애도 좀 많이 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일단 그 비닐하우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결혼하면 벗어나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벗어난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네. 결혼하기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진짜 결혼하고 싶겠다. 결혼하고 싶었고 너무 착한 사람이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뭐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여수 돌산 금봉리 네. 그러니까 이게 흙냄새 나잖아요. 네. 금봉리에서 왔어요. 금봉리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런 집에서 이제 갓 농사 짓는 그 4형제. 돌산 갓. 네. 4형제 중에 3형, 셋째. 세 번째. 그러니까 너무 흙냄새 나죠. 딱 그런 집에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아마 30살 넘어서 결혼했으면 아마 이분하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들 이렇게 결혼하나 보다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제가 늦게 결혼했으면 결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여자분들 돈 잘 벌기 시작하면 결혼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 맞아요. 네. 요즘에 골드미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의 그 전세 얻었어요. 면목동에. 그래도 마통이 3천까지 나온 거예요. 네, 남편분도 그때 공무원이셨나요? 맞아요. 남편분도 지금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은 오롯이 전세를 마통으로 해서 면목동 단칸방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죠. 처음 시작도 그렇게 넉넉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는 집을 마련하고부터죠.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때는 부동산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당연히 돈도 없었지만 어떤 인생의 반전이 집을 마련하고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더 이렇게 백팩 메고 열심히 다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결혼을 하고 이제 2020년경에 제가 첫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한 14년 됐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하고 한 7년 앞에 7년 뒤에 7년 그래서 이 7년과 7년에 그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내 집 마련이었더라고요. 내 집 마련 이전에 모은 돈을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시작했으니까 뭐 6천만 원 즉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후에 제가 공부하고 이제 집이 같이 일하면서 순자산이 계산을 2020년에 해봤더니 30억은 좋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과 30억의 간극이 100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부동산을 빼놓고는 돈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런 기간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집값이 정말 가장 저점이었을 때 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흔했을 때 굉장히 흔했고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양도세도 면제해주던 2013년 그럴 때 집을 마련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확실히 운은 좋았는데 운도 노력하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헐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때인가요? 아니면 좀 많이 다른가요? 저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저는 2014년하고 2024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10년 주기로 맞아요. 뭐 이렇게 딱 10년 주기여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때도 2014년에도 집을 안 사는 시기였긴 했는데 그때도 네. 집을 마련하는 건 쉬운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2024년도 집을 마련하는 거는 쉬운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뭐 원시 시대부터 동굴을 마련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집이 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2024년은 뭐 2014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집 마련하는 거, 부동산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첫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네네. 물론 뭐 양도세를 면제한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취득할 때부터 뭐 대출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 정책적으로 찾아보면 무주택 혹은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게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애제초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에 비해서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조건으로 예를 들면 1억이 있어도 내 집을 네. 마련할 수 있다라든지 생애제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으로도 굉장히 좋은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길들이 있거든요. 1억으로요?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애제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주는 네.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네. 생애제초는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도 강남 3구 용산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상한이 있지 않을까요? 6억까지 있어요. 6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집값의 상한은 없어요. 집값의 상한은 없고 대출은 6억까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뭐 이금융도 아니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생애제초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네.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라든지 뭐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13억짜리 아파트 헬리오시티 뭐 소형 네. 평형이라든지 서울의 84 기준의 신축 아파트 13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13억 아파트가 전세가 13억이면 한 요즘에는 신축 그리고 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 13억에 한 7억, 13억에 6억 5천 이런 식으로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13억에 7억이라고 하면 이 7억 뒤에다가 전세금 플러스 후순위 생애제초 대출 돼요. 1금융에서요. 처음 알았네. 그 생애제초만 되는 거예요? 생애제초만 돼요. 생애제초가 아니신 분들은 일단 등기를 친 다음에 후순위 담보를 받아야 되는 거고 생애제초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 안 하고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값의 80%를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이자가 얼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전세를 포함해서 LTV 80%이니까 예를 들면 7억의 전세가 껴있다 그러면 7억은 무이자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3억이라고 하면 80%면은 거의 한 10억 좀 넘네요. 10억 넘죠. 네. 네, 10억 넘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 8억에 대한 나머지 2억 얼마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애제초 대출. 대충 한 100만 원 수준의 네, 맞습니다. 이자네요. 네, 그렇게 하면 2억대로 서울 신축 아파트 13억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네. 또 예를 들면 뭐 이거 DSR 규제를 받긴 하는데 2억대 대출은 연봉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그쵸. 최대 6억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헬리오시티 소형 평형 25평형을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이건 진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유효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출 레버리지라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13억에 7억이면 13억에 8억이면 5억의 갭이잖아요. 전세를 네. 끼고 산다면. 근데 나는 3억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3억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겠다,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급지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품을 낮추는 거죠. 10억에 7억.
혹은 뭐 9억에 6억 이런 식으로 13억의 집이 아니라 뭐 9억의 집으로 이렇게 상품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본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그 레버리지를 그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급지를 낮추지 않고 상품을 높인 상태에서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선택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덜 좋은 집을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 네. 이런 선택지를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사실은 헬리오시티를 1억에 혹은 자기 자본 없이도 마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레버리지, 그리고 내가 뭐 실거주냐 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다방면으로, 아파트가 단순히 입지에서 입지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상품을 당연히 고를 수 있는 입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상품을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련을 할 수 있느냐를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집을 조건에 맞게 잘 사실 수 있다, 마련할 수 있다. 그럼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게, 우리가 레버리지 없이 집을 사는 건 솔직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서울에서 노동 수입으로 어떻게 뭐 10억을 벌겠어요.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살 때 저점을 잡으려는 욕심에 가장 최저가에 사야 된다는 강박만 버리면 기회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사느냐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뭐 전문가분도 알 수 없는 네. 추정할 신의 뿐이죠. 영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뭘 사고, 즉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입지력을 기르고 어떤 세팅 방법을 활용해서 사느냐, 대출력을 기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뭐를 어떻게 사느냐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헐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뭐 멘토분이 따로 있으셨던 걸까요? 많은 멘토들이 있었어요. 사실 책도 2016년부터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부동산 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첫 자기 책을 개발부터? 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부터 시작해서 네네. 근데 그 직장을 가는데 막 심장을 때리는 책을 만난 거예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아주 책을 읽어야겠다 해서 독서를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독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멘토들을 만났고 책을 통해서도 만났고 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물론 당연히 부동산 분야의 멘토도 만났고 네. 그리고 창업 분야의 멘토,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의 멘토, 다 멘토로 삼을 만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너무 좋으니까 실제로 뵙고 싶잖아요. 네. 찾아가고 좀 극성이었죠. 그래서 많이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우리 빠시공님, 김영렬 소장님 만났고 그리고 무자본 창업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대표님도 만났고 또 자기 개발하시는 분도 만났는데 이제 사기도 좀 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쓰기 강의 네. 고가의 책 쓰기 강의 출신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소송도 하고 사기다, 사기꾼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꿈 너머의 꿈을 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이 동심원을, 이 선 넘는다, 선을 지울 수 있는, 선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줬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세계는 공무원이라는 이 세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지가 최대의 고민이었던 저와 주변 네. 그룹들 네. 속에서 저는 그냥 정말 일상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거에 바쁜 보통 사람이었는데 뭔가 이 우물 안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알려준,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아카데미에서 한 4천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천만 원 썼다고요? 4천에서 5천 정도 썼어요. 그 아카데미에서만요? 그 아카데미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강의
해서 이런 콘텐츠로 1,000만 원의 수강료를 받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배웠고 네.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1년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되게 많이 이제 사기꾼이야. 막 이랬고. 근데 네. 뭐 같이 소송하자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이 안에서 나는 배운 게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실제로 느끼는 했지만 책을 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 저는 부동산 공부하는 가장 큰 목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전문가지만 사실은 선택을 한 것들이 언제나 100%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2년, 2023년 투자를 해오면서 작년, 올해 되게 힘든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씩 익히고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패하고 실수를 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집을 선택하는 선택지에 있어서 조금 더 실패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많은 수강생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이 집 살까요? 이 집 살까요? 3억으로 뭐 살까요? 그거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양호하고 저 1억인데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3억으로 뭐 살까요? 네. 이거 제일 많잖아요. 네, 정말.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투자하고 싶은 방향도 다르고 투자 기간도 다르고 네. 막 그런데 뭐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이거를 전문가가 그냥 딱 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그 맹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네. 요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전문가의 그 안목이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공부하셔서 이제 공부라는 게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돈을 조금 투입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또 배우실 수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안목이 좀 자라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맞는 집을 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서 나에게 맞는 집 선택하셨으면 좋고 돈 가져가셔서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지 마시고 그 돈을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투자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수강료 저렴한 강의 듣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 많이 들었고 시간을 확실히 많이 좀 단축시켜 준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뭐 책, 뭐 입지센스 이런 좋은 책들이 부동산 책 지금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는 고가의 강의를 듣는 목적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든지 잘 모르겠고 그 고가라는 거에 대한 마케팅 심리가 또 들어있어요. 특별한 뭔가가 뭔가를 있겠지. 나에게 주겠지. 500만 원의 가치를 나에게 주겠지. 1,000만 원의 가치를 주겠지. 그냥 이런 비법에 것들도 대한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상에 비법이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이것저것 해봤는데 고수라는 분들은 정말 다 너무 단순해요.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다잖아요. 정말 공감해요. 네. 진짜. 이게 다야? 이거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계란을 세우는 방법이랑 똑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럼 나도 하겠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되는 건데 네, 사실 맞아요. 그거를 깨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성정길 채널 유튜브 보고 공짜로 깨냐 500만 원 주고 깨냐 저는 그 차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이나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문가한테 더 의지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커지고 내가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전문가한테 더 의지를 하게 되니까 잘못 가는 거죠 오히려. 가끔 가다 10,000원의 특강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강생 오신 분들 자세가 이래요. 음. 이미 이렇게 쳐져 있어. 근데 네. 이제 고가 강의 제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분들은 강의 1시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정말 자세가 다른 거죠. 얻어가고자 하는 기대치에 대한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은 마음가짐이거든요. 네. 그 10,000원짜리 컨텐츠와 500만 원짜리 컨텐츠가 물론 다를 수도 있겠는데 네. 그 500배 이상의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좋은 컨텐츠 많이 하시잖아요. 성정일 대표님이. 난
고래동 공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네, 커리큘럼 진짜 보고 좋아요. 깜짝 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인기 정말 많았어요. 너무 저 좋은 너무 강의이셔서. 재밌었어요. 저 네. 그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죠, 근데. 다들 너무 뭐 밤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1시간 정도 해주시고 네. 30분 Q&A 해달라고 하셔서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 9시 시작해서 11시 넘어서 엄청 늦게까지 끝났어요. 했죠. 진짜 네. 저도 너무 재밌고 네. 에너지를 막 받아가더라고요. 되게 네. 좋았어요. 네. 제가 그거는 잘합니다. 사람들 공부시키고 교육업자라서. 맞아요.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고 그래서 진짜 교육업은 잘합니다. 제가 2014년에 공부할 때는 진짜 제 백팩 메고 영신지도 맞아요. 들고 다니던 근데 그때, 지금 네. 생각해보면 정답이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정답이었잖아요. 저도 가난하게 공부해서 학원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내 공부 많이 한 게 사실 정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너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의지하지 말고 방법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부하는 방법.